어쨌든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아나니만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시간이 없어서 재산 부분은 밝히지 못했다. 차라리 예. 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200억에 100배면은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좀 앞으로 과제로 남겨둬야 되는데 이걸 덜렁 2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저는 다른 거는 정말 100점 만점에 아주 최고 점수를 줄 만큼 열심히 잘 했는데 예. 이 재산 이 부분은 거의 낙제라고 혹평을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 부분을 조사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200억이라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순실 재산 부분은 낙제점이라고 할 만큼 결국 특검이 손을 못 댔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넘겨받아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전초 작업으로 안 의원이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재산 은닉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누구를 해야 되는가? 키맨을 좀 정해주신다면 누굽니까? 그 키맨이.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최순실 독일 그 은닉 재산 돈 세탁 관련 과정에서 두 사람의 키맨이 있다고 보는데요. 두 사람? 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양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양혜경이 누구죠? 이분이 삼성 유럽 본부장 출신인데요. 예. 삼성전자. 네, 이건희의 핵심 측근이었고요. 네, 70년대부터 삼성 대리로 유럽에 생활을 시작해서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 분인데요. 예. 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독 경제 관련해서요. 한국 독일 사이의 경제에 있어서는 네, 대부. 네, 그리고 실제로 한독 경제인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요. 예. 미얀마 그 유재경 대사를 프랑크푸르트 하나은행 본부장을 했던 이상화가 추천을 최순실에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화의 배후에 바로 양혜경 씨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양혜경, 이상화, 유재경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이제 고대 인맥이고. 고대 인맥으로. 네, 고대 인맥이고 또 양혜경 씨는 또 고대 인맥 라인 중에서 또 최고 선배. 말 한마디면 다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지난번에도 만나기 위해서 집 앞까지 갔고 또 여기저기 사람들 통해서 만나자고 했고. 예. 근데 전혀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갔어요. 예. 집에까지 갔는데 카턴이 다 올려져 있고 피신을 했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숨는 자,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한 분으로 사시성을 가진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저는 양혜경의 버금가는 독일 최순실 돈 세탁의 키맨이라고 보는데요. 이분은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예. 이분을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혜경 씨를 중심에 놓고 쭉 지금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2시에 박영수 특검이 발표를 할 겁니다만, 최순실 씨 공소장, 미리 언론들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말이죠. 하나은행의 유럽 본부장인 이상화 본부장이 주요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상화 씨를 본부장 자리에 앉히려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를 합니다. 안 수석이 하나은행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3번이나 이 이상화란 사람을 유럽 쪽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은행장이 듣질 않아요. 그러자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라는 폭언까지 하면서 결국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상화 씨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이상화란 사람 도대체? 네네네. 그분이 바로 직전에 프랑크푸르트 하나은행 지점장을 했는데요. 예. 이분은 최순실이가 2015년 비대가 그리고 더 블루케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이 보낸 돈을 돈 세탁을 해준 장본인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무슨 말씀이냐면은 독일에는 이제 은행 규정에 큰 뭉칫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는 서류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 고객한테 예. 이 돈이 어떤 돈이냐,
뭐 할 거냐.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류가 좀 미심쩍으면은 금찰이나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돈이. 독일 은행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은행이 또 조사를 받게 돼 있고요. 예. 이것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될 사람이 지점장인데, 예. 법인장인데, 그게 이상화였는데, 이상화는 최순실이가 가지고 온, 최순실로부터 들어온 이 뭉칫돈을 예.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 필요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은행장, 네.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안종범 통해서 하나은행장한테 그렇게까지 압력을 넣었던 거군요. 머리가 안 돌아가냐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거기 본부장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하나은행에 무리하게 인사를 해서 유럽 본부장을 시켰다는 것은 예. 지속적으로 최순실의 돈 세탁에 대한 조력을 할 위치에 이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는 뭐 그런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 이상화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해준 사람도 결국은 양혜경 그 고대 동문 라인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이분 역시도 피해요.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데요. 예. 항시 그렇습니다. 피하는 자, 숨는 자, 범인이다. 이게 예. 진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도 쓰셨던데 그 네덜란드의 최순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 그걸로 의심되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투자회사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동안 한국으로 수천억을 보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최순실 씨 밑에 그 동생 최순천 씨의 남편이 서아묵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인데 예. 이 회사로부터 2013년부터 15년까지 2천억이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들어와요. 그 회사 이름이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아니 그 중소기업 최순천 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투자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퍼펙트 인베스트먼트 네덜란드에 있는 이 회사가 진짜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이제 이번에 간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요. 거의 독일 아주 그 네덜란드 그 아주 들판에 그냥 집 한 채 있는데요. 2천억을 보낸 회사가 네덜란드 들판에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스포츠웨어 운동복을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예, 운동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하는 회사? 네. 광고하는 회사? 예. 예. 거기 있는 사장이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는 한국하고도 어떠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 표현으로 strange 이상하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거기 사장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차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의 돈 세탁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예. 또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또 흐름이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퍼펙트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직접 온 게 아니라 홍콩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추적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 추정하는 거 말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걸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필요했고 이 특검 연장이 안 돼서 최순실 재산을 밝히지 못한 게 아쉬운 것이죠. 2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더듬더듬 찾아다니신 걸로는 사실은 불충분하다 이 말씀. 결국 검찰이 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세탁 부분은. 이거 상당히 방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최순실 재산 조사하고 몰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의 흐름의 시작을 찾아가면은 박정희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파악된 재산 중에서 부정한 재산이 있으면은 몰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사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볼 때 이 특별법은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제 뭐 명예고 뭐고 최순실 씨 일가는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재산에 집착할 것이다. 재산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수사, 부정축제한 돈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서 몰수해야 된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이죠. 독일을 다시 다녀온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